홍준표 지사는 탄핵 결정 전 대선 출마 거론은 맞지 않다며 출마 결정에는 영남권 민심 향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동거리가 긴 대형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위험이 특히 크지만 대열 운행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정대출이 드러난 거제 수협은 재무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져 조합원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등으로 연결된 스마트 공장이 생산성은 높이고 비용은 줄여 경남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KBS에 출연해 영남권의 민심 향배를 보고 대선 출마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인 김해 신공항에 대해선 활주로가 3.8km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사기를 치는 거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 뒤 처음 방송에 출연한 홍준표 경남지사. 먼저 재판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지만 법률심이라 판단할 게 없다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큰 김해 신공항에 대해선 활주로가 3.8km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해공항에 미주 노선이 없는 건 짧은 활주로 때문인데 첨단 제품 수출을 위해서도 대형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그 영남 사람들 상대로 사기하는 거지, 사기치는 거지. 내가 그거 사기치는 건 내가 방치할 사람입니까?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대선 출마에 대해선 영남권 민심을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탄핵이 결정되지 않아 섣불리 나간다는 게 맞지 않다면서도 출향 인사까지 합쳐 전체 인구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남 민심의 흐름을 우선 살피겠다는 의도입니다. 영남 민심의 향배입니다. 영남 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도 봐야 돼요. 홍 지사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엄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교통사고의 주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주행하는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특히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대환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큰 충격으로 거의 반으로 구겨졌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덮쳐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멀지 않는 지점에서 관광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잇따른 고속도로를 가봤습니다. 차들이 앞차의 꽁무니를 물고 추월 차선을 질주합니다. 대형 차량들도 안전거리를 두지 않기는 마찬가지. 유독물을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이른바 대열 운행을 합니다. 말뚝이요, 그 띄는 사이에 중차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차간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특히 고속도로에선 주행 속도만큼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대형 차량은 제동거리가 길고 차체가 높아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석이 높기 때문에 그 전방과 아랫부분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의력을 조금이라도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앞서가는 소형차를 보지 못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은 한 해 4만여 명, 하루에만 10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거제 수협의 부정대출로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됐는데요. 이는 수협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제 수협의 재무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진단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대출과 건물 임대로 거제 수협이 50억 원을 내준 땅입니다. 건물은커녕 1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간 땅의 감정가는 36억 원으로 14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거제 수협 측은 주변 시세가 좋아 감정가 이상의 낙찰을 자신합니다. 가니까 이제 뭐 손실을 할 것이라 솔직히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천만원에서 이상 받을 수 있는 땅이라 그리 보거든 저희들은. 하지만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 얘기는 다릅니다. 이 보다시피 여기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희망사항이죠. 800만 원 이상 낙찰될까?
이 같은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은 순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됩니다. 거제 수협의 경영 현황을 봤더니 순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지난 2015년 들어 1%에서 3% 수준으로 급등했고 손실 위험도 가중 여신 등 자산 건전성 지표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 신용사업의 이익은 급감하고 경제사업 적자폭은 커지면서 2015년 125억 원 적자, 지난해 상반기에는 36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때문에 수협 중앙에 경영 개선 지도를 받게 됐습니다. 건전성 지표가 그 경영관리대상 조합으로 지정되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개념. 거제 수협은 경기 침체로 이전 조합장 때 이루어진 대출의 부실과 사고 처리 등의 영향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부실의 부담은 조합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의 제조업체에서 생산성은 높이고 비용은 줄일 수 있어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한계에 봉착한 경남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비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업체가 생산하는 가전 부품의 종류는 천여 가지, 자재와 재고 관리가 난제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한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재고는 줄었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던 생산 과정 서류 작성이 대폭 준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재가 생산 계획이나 분량이 난 수량이나 그런 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재가 좀 많이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작업한 수량이나 분량 수량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밀 가공 부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중소기업. 200여 개 부품에 공정이 2,000가지로 방대한 이 공장은 지난해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해 원가를 크게 낮췄습니다. 이번 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구축한 결과에 금융 비용 부담을 한 1억 원 정도 재고를 덜 가지고 해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경남에 들어선 스마트 공장은 229곳,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지만 전국 2,800곳의 8.1%로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경남 지역은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수한 그 제조 공정을 스마트화 시키면은 훨씬 더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고. 날로 격화하는 세계 경제 전쟁 속에 스마트 공장 도입은 필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한국 전쟁기 집단 학살된 민간인 유해를 찾기 위해 민간 공동조사단이 4번째 발굴 작업을 진주에서 착수했습니다. 유족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실규명과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은 75살 정귀자 씨. 아직까지 유해조차 찾지 못해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지, 지금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생각지도 못하겠고 어쨌든 깨끗하게 해명을 해가지고 다 밝혀줬어야 되죠. 민간 단체들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 시작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곳 용산고개 일대는 진주 지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으로 당시 마을 주민들은 세계 골짜기 5곳에 700여 구의 시신이 매장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조사에서 49에 이르는 유해가 나왔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는 아직 없습니다. 어느 국가에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유해를 방치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이런 수습을 했으면 뒤에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죠.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2007년부터 4년 동안 전국 168곳의 민간인 학살지를 찾아내고 13곳에서 유해와 유품 1,600여 점을 발굴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발굴한 것도 한시적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법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 공동조사단은 다음 달 1일 현장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의 창업기업 4곳 가운데 3곳은 5년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기업 생멸 행정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도내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0.4%였지만
5년 생존율은 25.4%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기준 경남의 활동 기업은 모두 34만 9천여 개, 신생 기업은 4만 1천여 개로 전체 14.7%를 차지했습니다. 경남FC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김종부 감독을 포함한 임원과 선수단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했습니다. 경남FC는 올 시즌 말컹과 브루노 등 외국인 선수와 조병국과 최재수 등 우수한 국내 선수를 영입한 만큼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클래식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FC는 다음 달 5일 개막 경기를 시작으로 10월까지 36경기를 펼칩니다. 경남교육청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일과 시간 이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품 돌봄 유치원 44곳을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곳은 저녁 7시까지, 36곳은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돌봅니다. 야간 돌봄 예산은 모두 경남교육청이 부담합니다. 해군사관학교 제71기 생도 졸업식이 엄현성 해군참모총장과 생도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엄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해군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엄중한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국가와 해군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71기 생도들은 지난해 충무공 이순신 함 등을 타고 102일 동안 세계 일주 순항 훈련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가 분식회계가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증권선물위는 또 전현직 대표이사에게도 과징금으로 각각 1,600만 원, 1,200만 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을 추가로 조치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